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네, 오늘 주말 토요일인데요. 오늘도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26K 중반 정도를 횡보하고 있어요. 하나로는 3,600만 원 초반대, 계속적으로 조금 머무는 좀 약간 재미없는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큰 상승이나 큰 하락 없이 지금 어느 정도 횡보하는 모습 계속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좀 길게 보고 모아가는 그 습관을 길러야 된다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라이트코인 잠깐 짚고 넘어가면 라이트코인도 마찬가지로 91, 2달러 왔다 갔다 하면서 반감기 카운터 현재 75일 정도 기다리고 있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참고로 343일 남았네요. 자, 한국인들이 굉장히 리플에 관심이 많고 한국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또 2018년에는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의 CEO죠. 빵형이라고 불리우는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또 한국에도 왔었어요.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이 리플에 관심이 많을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한국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똑똑하고 또 부지런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물론 이제 뭐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도지코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약간 암호화폐를 좀 재미있는 요소로 한편으로는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약간의 비전, 앞으로 이 코인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굉장히 공부하면서 투자하는 그런 똑똑한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리플을 보유하는 비중이 많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에 빵형이 다시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우리나라에 온다면 저도 한번 꼭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다음 뉴스 한번 볼게요. 중국이 블록체인 연구센터 개소하면서 50만 인재 양성을 계획하고 있다. 지금 5월 15일 기사고요. 얼마 오래된 기사는 아닙니다. 제가 항상 6월에는 5월 말 6월에는 이제 상승장이 어느 정도 불어올 것이다. 그리고 2023년에는 완연한 상승, 길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 상승의 패턴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에서 아마 6월의 장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첫 번째 중국과 홍콩의 자본이 들어온다라는 부분이 이 기사와 굉장히 일맥상통하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지금 현재 중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특사를 보낸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조만간 협정 정도 종전이 나오면서 좀 더 상황이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 들고 이제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미국의 어떤 디폴트 상황이 종료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감 그리고 플러스로 연준의 6월 14일에 있을 금리 동결 발표가 하나의 또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훈풍이 불지 않을까 초봄에 부는 그런 훈풍이 불지 않을까 초여름에 부는 훈풍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자, 트위터 하나 좀 가져왔는데 잭터 리플러라는 사람이 어제 이제 언급드렸던 어떤 리플의 CBDC 자체 플랫폼 출시 가능이라는 이런 기사화를 가지고 지금 잭터 리플러라는 사람은 XRP는 곧 10달러에 도달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나오고 있는데 뭐 이 사람 말처럼 정말 리플이 어느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익권에 좀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사실 대부분 뭐 어느 정도 보합권이라든지 손절권, 마이너스권에 좀 있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거의 다 익절권, 굉장히 수익권에 다 들어가셔가지고 던지냐 마느냐 그 차이, 우리가 그 시간 레버리지를 어디까지 쓰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기를 바라봅니다.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현재 리플의 시가총액 6위에 머물러 있잖아요. 뭐 USDT라든지 테더라든지 BNB 이런 코인,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하고 비트 이더를 제외하고 현재 이 리플은 3위권에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2018년에는 이더리움 제치고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 오른 리플은 굉장히 상승력이 셌어가지고 비트코인 1위 비트코인과의 격차 갈수록 좁혀진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 2018년에는 리플이 2위였죠. 정말 나중에는 또 리플이 비트코인의 자리까지 넘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희망회로적인 부분이지만 리플의 지금 계속적인 사업 확장 국가 단위 지금 팔카오, 몬테네그로
이번에 홍콩까지 계속 국가 단위로 지금 확장을 해나가고 있고, 얼마 전에 메타코 인수했죠. 그 메타코 뒤에는 이미 기득권 세력들이 다 줄줄이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아예 리플이 사버렸습니다. 그것도 리플이 현금으로 산 거 플러스 리플의 지분으로 샀다. 그 말은 즉슨 리플은 굉장한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플의 지분으로도 어느 정도 매입을 했다라는 부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좀 말씀드립니다. 현재 리플 같은 경우 SEC와 싸우고 있죠.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 리플이 짜증나니까 우리 그 기소 들어갔던 2020년 말에 2020년 말 전에 리플은 이미 알고 있어가지고 리플 본사를 두바이라든지 또 뭐 굉장히 다양한 어느 정도 블록체인의 친화적인 그런 부분으로 옮기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뭐 영국이든 스위스, 싱가폴, 일본, UAE 이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본사를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이전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제가 봤을 때 SEC와의 소송에서 이긴 다음에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 잠깐 보고 가면 뉴욕에 본사를 둔 굉장히 큰 주식회사죠. 현재 나스닥의 CEO 잠깐 얼굴 보고 가자면 아데나 프리드먼이라는 여자분이시죠. 하지만 옛날에는 글렌 허친슨이라는 지금은 사모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렌 허친슨 이분도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이미 세력권, 기득권 세력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세력이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증권거래소, 굉장히 큰 증권거래소고 우리가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나스닥 100. 나스닥에서 우량기업 100위 안에 있는 우량기업만을 뽑아가지고 별도로 만든 주가 지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냥 나스닥 100만 사도 우리는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지금 리플과 싸우고 있는 SEC, 여기서 바로 나스닥의 상장 여부를 딱 관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지금 SEC와 싸우면서 승소, 합의를 통해서 나스닥에 상장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글렌 허친슨 전 나스닥 회장이죠. 한마디 했습니다. 리플과 이더리움은 끝까지 생존할 것이다. 지금 글렌 허친슨은 이미 굉장히 배후에 굉장히 기득권 세력들 그리고 많은 그런 자본을 움직이고 있는 사모펀드의 회장으로서 굉장히 이 말이 저는 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P 지수 마찬가지로 지금 뭐 미국의 신용평가 3대 신용평가 회사죠. 무디스, 피치, S&P랑 무디스가 이제 1, 2위를 다투고 있고 피치가 3위인데 신용평가사 1, 2위인 S&P와 무디스는 전 세계 점유율만 80%를 초과한다. 3위까지 피치의 점유율은 15%인데 3위인 피치까지 해버리면 이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는 전 세계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어마어마하다. 우리 S&P, 나스닥 100도 마찬가지지만 S&P, 이 신용평가사죠. 스탠다드 앤 푸어 그룹, 이 신용평가사의 S&P 500 지수라든지 S&P 글로벌 1200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추종을 하면 굉장히 좋은 재테크 수단으로 쓰고 있는데 그 나스닥도 그에 못지않은 굉장히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증권거래소로 있는 회사이다. 그 배위에는 전 회장인 글렌 허친슨 계속적으로 언급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일 것 같아요. 자, 어제까지만 해도 2월 14일에 있었던 금리 인상 발표, 금리 동결 발표의 어떤 추세가 동결에 어제는 한 60% 정도였어요. 어제 영상 보시면 딱 그렇게 보이셨을 텐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동결 스탠스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6월에는 훈풍이 불 것이다. 우리는 지금 모아가야 될 단계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주말 이제 날씨 많이 따뜻해졌는데 좋은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항상 건강 유의하는 구독자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